쇼핑몰의 번잡한 복도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괴범. 거기서 경비원의 고함이 쇼핑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김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팔에 안긴 3살짜리 아이, 민지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 엄마는 지은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자가 아이를 납치하려고? 아니,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잖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쳤다.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지은은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28살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고독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따뜻함을 잃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사회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지은은 우연히 박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30살의 싱글맘이었고 민지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수연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첫 만남은 평범했다. 민지가 지은의 발밑으로 공을 굴려보냈고 지은이 웃으며 돌려주었다. 감사해요. 수연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 미소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지만 따뜻함이 넘쳤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이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민지예요. 3살 됐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한강에서 만났다. 지은은 민지에게 과자를 사주고 수연과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에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수연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이 떠난 후 가족들이 나를 버렸어요. 시댁에서는 민지를 데려가려 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죠. 지은은 공감했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만 가끔 외로워요. 그들의 공감은 곧 애정으로 변했다. 어느 저녁 한강의 야경을 보며 수연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나랑 함께 할래요?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수연의 집으로 자주 들락거렸다. 민지는 지은을 지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민지가 두 엄마를 가지게 됐네. 그들은 가족처럼 살았다. 주말에는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연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수연아, 민지를 데려와. 내가 그 여자와 사는 걸 알았어. 이건 비정상이야.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수연의 카페는 손님이 줄었다. 지은은 불안했다. 수연 씨, 우리 헤어질까?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버텨보자. 그들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그러던 중 쇼핑몰 사건이 터졌다. 수연이 카페 일로 바빠 지은에게 민지를 맡겼다. 쇼핑몰에서 장난감을 사주던 중 누군가 지은을 유괴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자는 수연의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지은을 아이를 유혹하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다. 경찰서에서 지은은 울면서 해명했다. 민지는 제 딸처럼 키웠어요. 수연 씨와 사랑해요. 경찰은 당황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수연이 달려와 민지를 안고 소리쳤다. 지은 씨는 민지의 또 다른 엄마예요. 민지의 엄마. 라는 외침이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다. 지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이 사건은 지은과 수연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수연은 가족의 압박에 흔들렸다. 민지를 위해 포기해야 할까? 그녀의 눈물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민지의 순수한 사랑이 그들을 지켰다. 밤마다 민지가 지은의 사진을 보며 지은 엄마라고 중얼거렸다. 수연은 결심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소송이 시작되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지은과 수연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시어머니 측은 동성애 가정은 아이에게 해로워 민지를 정상적인 환경에서 키워야 해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증언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혈연은 없지만 매일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들었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다.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법정 밖에서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다. 쇼핑몰 6회 5회, 뒤에 숨겨진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이 기사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아이 불쌍해.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상사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수연의 카페도 문을 닫아야 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민지가 웃으며 덤마들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은과 수연의 사랑은 봄에 시작됐다. 한강에서 만난 후 그들은 엔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봤다. 지은 씨, 이 도시처럼 우리도 빛나자. 수연의 말에 지은은 키스했다. 여름에는 부산 해운대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민지를 안고 물장구를 치며 웃었다. 가을에는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했다. 단풍 아래서 수연이 말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처럼 영원했으면. 겨울에는 눈 쌓인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았다. 그곳에서 지은이 반지를 주며 영원히 함께하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연의 오빠가 나타나 협박했다. 민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을 망치겠어. 수연은 흔들렸다. 밤에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가족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은. 수연의 배신감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잠시 떨어져 보자. 지은은 혼자 지냈다. 인천의 작은 펜션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매일 수연의 문자를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민지가 지은 엄마 찾고 있어.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 가족주의 문화가 벽이었다.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왜 우리는 사랑할 자유가 없어? 한편 수연은 후회했다. 시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민지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지은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져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수연아, 내가 그렇게 아프면. 하지만 오빠의 개입으로 상황은 악화됐다. 그는 지은을 찾아가 수연을 포기해. 아니면 법적으로 끝장낼게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절망 속에서 결심했다. 수연을 위해 포기할까? 하지만 민지의 생일이 다가왔다. 수연이 보낸 사진에서 민지가 울고 있었다. 지은 엄마 어디 갔어? 지은은 달려갔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수연의 집 문을 두드렸다. 미안해, 돌아왔어. 수연이 안겨 울었다. 다시는 떠나지 마. 재회는 달콤했지만 소송은 계속됐다.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다. 민지의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다. 민지는 두 엄마를 사랑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 증언이 분위기를 바꿨다. 판사는 깊이 생각했다. 한국의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복지를 우선시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수연은 더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우리 사랑은 이 강물처럼 흘러갈 거야.
수연의 말에 지은이 미소 지었다. 민지는 그들 사이에서 깔깔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지은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회상으로 돌아가 그들의 사랑은 문화 속에 스며들었다. 추석 때 그들은 수연의 고향으로 갔다. 시골 마을에서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한국 전통이 우리를 이어주네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수연이 여자친구 데려왔대. 그 압박이 수연을 힘들게 했다. 지은은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면 돼. 소송의 고조는 배신으로 이어졌다. 수연의 오빠가 증언대에서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이용해 수연을 조종해요.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건 아니에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수연은 오빠를 원망했다. 왜 그래, 오빠. 가족의 배신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수연은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지은은 수연을 안아주었다. 우리 사랑이 이겨낼 거야. 그들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동성애 인정운동이 커지고 있어.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정상적이야. 군중의 환호가 그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수연은 달려갔다. 엄마,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내 행복이 중요해. 민지를 잘 키워. 그 말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소송을 취하했다. 아이의 미소가 제일이야. 판결 날이 왔다. 판사는 말했다. 아이의 복지를 고려해 수연 씨에게 양육권을 유지합니다. 지은 씨는 법적 보호자로 인정.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졌다. 지은과 수연은 안겨 울었다. 민지가 달려와 턴마들 이라고 외쳤다. 승리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수연은 카페를 재개했다. 주말에는 가족처럼 한라산을 등반했다. 한국의 산처럼 우리 사랑은 강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쇼핑몰에서의 그날.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아, 나 돌아왔어. 그녀는 지은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수연은 질투했다. 왜 이제 와? 지은은 말했다. 과거야. 지금은 너뿐이야. 하지만 옛 연인의 편지가 도착했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수연은 불안했다. 지은 씨, 정말 나 사랑해. 지은은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영원히.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맹세했다. 우리 셋 영원히 함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삶은 평화로웠다. 봄에 그들은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지은이 수연에게 말했다. 이 꽃처럼 우리 사랑은 아름다워. 민지는 꽃을 주우며 웃었다. 한국의 사계절이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우리처럼 사는 게 정상일까? 수연은 안아주었다. 우리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 가족의 일상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악플도 많았다. 한 지지자가 연락 왔다. 당신들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말에 그들은 힘을 얻었다. LGBT 단체에서 강연을 요청했다. 지은이 말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개인적 갈등도 있었다. 수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이지은은 걱정했다. 내 탓이야? 수연은 웃었다. 아니, 함께 이겨내자. 지은은 매일 수프를 끓여주었다. 민지는 엄마 빨리 나아 라고 응원했다. 회복 중, 수연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오빠가 방문했다. 미안해, 수연아. 편견이었어.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도 민지를 보러 왔다. 할미가 잘못했어. 눈물의 재회였다.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연락 왔다. 지은아, 내 삶을 인정할게. 오랜만에 만남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행복해 보이네. 지은은 울었다. 엄마, 감사해요. 삶이 안정되면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민지가 크면 해외로 이민 갈까? 하지만 한국을 사랑했다. 여기서 변화시키자.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깃발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다. 민지가 아팠다. 병원에서 감기지만 주의해요. 지은과 수연은 밤새 간호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너 없인 못 살아. 회복 후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왔다. 축하해. 가족 케이크에 두 엄마와 민지라고 썼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5살이 됐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민지야, 왜 엄마가 둘이야? 민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은 특별해. 하지만 선생님이 수연을 불렀다.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우수연은 대답했다.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사회적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 해킹 공격이 왔다. 블로그가 다운됐다. 동성애 반대라는 메시지. 지은은 두려웠다. 우리 포기할까? 수연은 말했다. 아니, 싸우자. 그들은 변호사와 상의했다. 법적 보호를 강화해요. 동성 파트너십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불가능했지만 해외에서 했다.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야. 축하 여행으로 강원도로 갔다. 설악산에서 등반하며 말했다. 산처럼 우리 사랑은 높아. 민지는 엄마들 최고 라고 외쳤다.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직장에서 승진 제안이 왔지만 해외 발령. 미국으로 갈까? 수연은 망설였다. 민지를 위해 논의 끝에 거절했다. 여기서 행복해.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도 변했어. 오빠도 사과했다. 미안, 이제 지지할게.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두 엄마의 사랑시라는 제목.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길 바래요. 개인적 감정이 깊어졌다. 수연이 지은에게 말했다.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지은은 답했다. 너도 그래? 결말로 향하며 그들의 삶은 완성됐다. 민지가 학교에 들어갔다. 첫날, 민지가 말했다. 엄마들, 사랑해. 지은과 수연은 손을 잡고 봤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에서 역사적 순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시어머니가 꽃을 주며 말했다. 축하해. 결혼 후 그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바다에서 영원히라고 맹세했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성장했다. 엄마들 덕분에 강해졌어. 지은과 수연은 노후를 준비했다. 함께라면 행복해. 마지막 장면은 쇼핑몰에서. 민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할미들, 지은과 수연은 웃었다. 오해의 장소가 이제 추억의 장소가 됐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편견을 넘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한다.